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토리노 vs 코모. 이 매치는 겉으로 보면 토리노가 이름값과 홈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경기 흐름은 코모의 전환 속도와 템포 조절 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토리노는 미드필더의 전진 타이밍이 엇박자로 어긋나는 구간이 많아서 전개가 하프라인을 넘는 순간부터 패스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가 명확하다. 그래서 볼이 사이드로 빠진 뒤 다시 중앙으로 재진입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측면 크로스 의존도가 높아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시메오네의 박스 안 움직임과 몸싸움 자체는 위협적이지만 그를 향한 마지막 패스가 끊기는 장면이 누적되면 공격 템포가 뚝 끊어지는 인상이 강해진다. 반면 코모는 더블 볼란치로 1차 안정감을 확보한 뒤 니코 파스에게 전진 패스를 집중시키며 공격의 리듬을 끌고 가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니코 파스가 센터 서클 근처에서 볼을 받아 방향 전환 한 번으로 템포를 올리는 순간 토리노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크게 벌어질 여지가 있다. 그 틈을 두비카스가 뒷공간 침투로 파고들고 측면에서는 보이보다가 오버래핑으로 폭을 넓히면서 코모가 수적 우위를 가진 전개 장면을 여러 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코모 역시 수비 라인을 너무 내리면 세컨볼 경쟁에서 밀릴 수 있어 중간 블록 라인을 유지하면서도 전진 압박 타이밍을 섬세하게 조절해야 한다. 토리노 입장에서는 카사데이가 중간에서 한 번 더 볼을 잡고 전진 패스를 찔러줘야 하는데 지금처럼 전진 타이밍이 어긋나면 오히려 역습의 출발점이 될 위험이 크다. 그래서 토리노가 볼을 오래 소유하더라도 실질적인 위협 지수는 코모 쪽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니코 파스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템포를 올리며 전개 템포를 주도하는 순간 토리노 수비 라인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또한 두비카스는 박스 안에서 한 번만 공간을 허용해도 슈팅까지 이어갈 수 있는 유형이라 토리노가 단 한 번의 마킹 미스로도 실점 위기를 맞을 여지가 크다. 토리노가 승부를 가져가려면 중원 전진 타이밍을 정교하게 맞추고 시메오네에게 빠른 타이밍에 볼을 투입해야 하지만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반면 코모는 굳이 볼을 많이 소유하지 않아도 템포를 끌어올릴 타이밍만 정확히 잡으면 두세 번의 전환 공격으로도 충분히 스코어를 만들 수 있는 구조다. 결국 이 경기는 라인을 높게 두고도 전개가 끊기는 토리노보다 템포를 조절하면서 필요한 순간에만 속도를 올릴 줄 아는 코모 쪽의 흐름이 기울 수 있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토리노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사수올로 vs 피사. 이 경기는 사수올로가 홈에서 볼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소유하면서 피사의 불안한 라인 컨트롤을 집요하게 찌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사수올로는 초반부터 피나몬티를 향한 전진 패스를 섞었으며 이선의 베라디와 반대편 윙어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세컨볼 경합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볼로카는 단순히 옆으로 돌리는 미드필더가 아니라 상대 센터백 간격이 찢어지는 순간을 읽고 타이밍 좋은 스루 패스를 찔러 넣는 유형이라 피사의 포지셔닝 불안을 정면으로 파고들 수 있다. 피사의 쓰리백은 기본 틀은 유지되지만 한 명이 앞에 나가면 나머지 둘이 라인을 맞추지 못해 박스 안에서 수적 우위가 깨지는 장면이 자주 노출된다. 그래서 볼로카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를 찔러주는 순간 피나몬티나 베라디가 뒷공간으로 파고들며 골키퍼와 1대1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사는 마이스터를 향한 롱볼과 트라모니의 침투를 통해 역습 한 방을 노리겠지만 마린이 라인 앞을 안정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면 바로 역습 후 역습을 허용하는 전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사수올로의 전방 압박이 살아나는 구간에서는 피사의 후방 빌드업이 흔들리며 단순한 클리어링이 늘어나고 이때 두 번째 볼 싸움에서도 사수올로가 흐름을 가져갈 여지가 크다. 경기 템포가 올라갈수록 사수올로는 짧은 패스와 방향 전환으로 상대 압박을 피한 뒤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사용하는 입체적인 공격으로 수비 블록을 벌려놓으려 할 것이다. 반면 피사는 라인을 너무 내리면 전방 마이스터와 팀 전체 간격이 벌어져 역습 타이밍을 잃고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이 크게 열리는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수올로가 중원에서 여유있게 볼을 소유하면서 피사의 라인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는 장면이 더 자주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사수올로가 선제골을 잡는다면 피사는 어쩔 수 없이 라인을 더 끌어올려야 하고 이때마다 볼로카의 패스 한 방과 베라디의 안쪽 침투가 다시 한번 수비를 찢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피사는 세트피스에서 높이를 활용한 한두 번의 기회로 골문을 두드릴 수 있겠지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수비 조직은 아직 믿고 가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 그리고 홈 경기장의 분위기는 사수올로의 전방 압박과 공격 전환 속도에 자연스럽게 힘을 실어줄 수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멘탈 모두 홈팀 쪽으로 기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사가 완전히 무기력하게 밀리기만 하지는 않겠지만 전술 완성도와 수비 안정감의 차이는 결국 스코어보드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하면 사수올로가 경기 템포와 공간 활용에서 한 수위라는 평가가 가능하고 이는 승부뿐 아니라 득점 기대감 측면에서도 홈팀 쪽으로 저울을 기울게 만든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사수올로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맨체스터 유 vs 에버턴. 이 경기는 전방 압박 강도는 높지만 라인 간격 관리가 불안한 에버튼과 박스 앞 공간과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해 공격을 설계하는 메뉴의 상성 싸움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에버튼은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맨유의 빌드업을 흔들려 하겠지만 뒷라인 커버와 수비형 미드필더의 포지셔닝이 제때 따라오지 않으면 라인 간격이 금세 벌어지는 문제가 다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라인 간격이 넓어지는 순간마다 상대에게 박스 앞에서 여유 있는 터치와 슈팅각을 허용해왔고, 이 구조는 맨유의 공격 스타일과 정면으로 겹친다. 맨유의 키플레이어 마테우스 쿠냐는 라인 사이로 내려와 공을 받아놓고 각을 만든 뒤 박스 앞에서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이라 에버튼이 내주는 공간을 그대로 공략하기 딱 좋은 유형이다. 쿠냐가 박스 앞에서 슈팅각을 만드는 순간 마운트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세컨볼과 침투 타이밍을 동시에 노리고, 브루노는 리턴 패스와 롱 슈팅까지 염두에 두면서 박스 주변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홈팀 맨유 입장에서는 굳이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더라도 중원에서 탈압박과 패스 교환으로 1차 압박만 넘기면 에버튼의 넓어진 라인 간격을 정면으로 찌를 수 있는 구조다. 반대로 에버튼은 그릴리쉬의 볼 운반과 듀스버리올의 박스투박스 움직임, 바리의 마무리를 통해 맞불을 놓겠지만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이 동시에 끌려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역습 후 되치기까지 허용할 위험이 크다. 시간이 지날수록 맨유는 중원에서 여유있게 볼을 소유하면서 템포를 조절할 수 있고, 에버튼은 압박 강도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간격 문제와 중거리 슈팅 리스크가 더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맨유의 공격 삼각구도는 박스 앞에서 더 자주 슈팅각을 만들 것이고, 에버튼 수비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추가 실점까지 연달아 허용할 소지가 크다. 에버튼이 초반 기세로 흐름을 흔들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중거리 슈팅과 이선 침투에 취약한 만큼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맨유 쪽으로 경기 흐름이 서서히 기울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맨유가 빌드업에서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쿠냐 마운트 브루노의 조합을 앞세워 박스 앞 공간을 장악하며 득점 기대값을 꾸준히 쌓아갈 수 있는 매치업으로 정리된다. 홈 경기장의 분위기까지 더해지면 맨유가 선제골을 가져간 뒤 라인이 올라온 에버튼의 뒷공간을 다시 한번 공략해 추가 득점까지 노릴 수 있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맨유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에스파뇰 vs 세비야. 이 경기는 같은 4, 2, 3, 1미러 매치처럼 보이지만 후방 빌드업의 방향성과 하프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두 팀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세비야는 후방 빌드업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나치게 내려앉는 바람에 센터백과 한 줄에서만 공이 오가는 답답한 유자 빌드업에 빠지는 시간이 길다. 그래서 전방을 향한 직선적인 패스가 제때 나오지 않고 이상 로메로와 이선 자원들이 만드는 움직임과 볼이 도착하는 타이밍이 서로 맞물리지 않는 장면이 반복된다. 반면 홈팀 에스파뇰은 페페 밀라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공을 이어받는 순간부터 경기 흐름을 바꾸는 힘을 가진 팀이다. 밀라는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자마자 짧은 원투 패스를 섞어가며 전진각을 만들고, 그와 동시에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뒷공간을, 하비 푸아도는 안쪽 침투와 넓은 폭 활용을 병행하며 수비 라인을 흔든다. 이 구조가 살아나면 에스파뇰은 측면과 중앙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건드리면서 수비 블록을 좌우 앞뒤로 흔들 수 있고 공격 템포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다. 세비야의 느린 유자 빌드업이 옆으로만 도는 사이 에스파뇰은 탈압박 한 번과 밀라를 향한 전진 패스로 라인을 넘기며 상대 박스 근처까지 빠르게 도달하는 장면을 반복해 만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세비야 수비형 미드필더가 애매한 위치에서 공을 받다가 압박에 걸리는 순간이 나오면 에스파뇰은 그 턴오버를 곧바로 전환 찬스로 전환해 밀라에게 연결하고 곧바로 로베르토와 푸아도의 침투를 활용할 것이다. 이때 하프 스페이스에서 밀라가 원투 패턴으로 수비 라인을 한 번만 흔들어도 박스 앞 슈팅각이 열리거나 측면에서 푸아도가 크로스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또한 홈팀 에스파뇰은 관중의 에너지를 등에 업고 초반부터 강하게 라인을 올릴 가능성이 높고 세비야의 둔한 빌드업 템포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에스파뇰이 중원에서 압박을 성공시키고 밀라를 중심으로 전개를 풀어가는 패턴이 몇 차례만 나와도 전체적인 흐름은 에스파뇰 쪽으로 기울 수 있다. 세비야도 이삭 로메로의 활동량과 이선 자원들의 킥 능력으로 역습 한두 번은 만들어낼 여지는 있지만 구조 자체가 느리고 옆으로만 도는 빌드업에 묶여있는 한 90분 내내 주도권을 주기는 어렵다. 반대로 에스파뇰은 밀라의 하프 스페이스 장악력을 앞세워 템포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그 흐름이 길어질수록 슈팅수와 박스 점유율에서 격차를 벌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이름값이 아니라 누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고 템포를 주도하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경기이고, 그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페페 밀라라는 점이 핵심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에스파뇰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